지금 떼쓰고 있는 거지. 발언하는데 왜 끼어드냐고요? 뭘 끼어들어요? 아이, 쓰지 마요. 발언을 요청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으면 신- 그러면 쳐다들고 신현님, 제가 질의 시간이니까요. 제가 10분 보장된 시간을 왜 5분만 쓰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제가 10분 질의하고 의사진행 발언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제 질의 시간입니다. 신월찬 변호사님이시죠? 네. 형사 사건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에도 공판에도 관여했습니까? 네, 관여했습니다. 1심부터 2심까지 전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가지 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건도 조작기소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수사실 중에 뭐 하나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같은 경우에 물론 뇌물이왕 2013년 사건도 유동규가 결국은 돈을 존니 많이 하는 그런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의 실체는 유동규가 김영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진술은 허위이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짠 시나리오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역사적으로는 없는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유동규가 과연 줬다고 하는 진술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 수사 기록 보셨습니까? 네, 전부 보았습니다. 그 수사 기록을 보시면 돈이 복잡하게 만들어지죠. 남욱으로부터 뭐 정민용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유동규에까지 돈이 가고 거기서 이제 유동규가 내가 김용 전 부원장한테 줬다 이 진술이 이제 있는 사건인데 실제 수사 기록은 대부분은 남욱이라는 사람부터 유동규까지 돈이 흘러간 거 그 부분에 다 할애돼 있죠. 그걸 네, 맞습니다. 분량이 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총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0여 건이 있고 추가 증거 기록까지 합치면 근 20건 정도 되는 기록 중에 대부분은 진술 증거를 제외하면 돈이 어떻게 마련되어 남욱을 통해 유동규로 흘러간 내용 그리고 그 외에 그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시의원으로서 한 입법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뭐 돈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그거는 사실 알 바 아니죠. 유동규가 과연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신빙성을 따지는 수사 과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동규가 남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들고 집에 들어가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은 이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사실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뭔 돈을 이렇게 뭐 가져오느냐 정치하는데 어떻느냐 뭐 돈이 드니 많이 하는 말을 했다고 유동규가 검찰에 진술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박모라고 하는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를 검찰에서 불렀죠. 네. 그때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앞에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2년경에 마이크 좀 가까이. 2022년경에 키가 너무 크셔서. 예. 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22년 7월 말경 이후로는 유동규가 그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과도 접견 내역이 없습니다. 네. 7월 말부터 이 사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10월 중순까지 그 누구와도 접견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찰에서 혹시 일반 접견 제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 2023년, 이게 22년입니다. 22년, 네네네. 네. 그러다가 2022년 10월 13일에 증거 기록상 조서에는 각자 따로 부른 것으로 되어 있고 증거 기록상 그 각 조서도 상당히 멀리 배치돼 있어서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긴 하지만 2022년 10월 13일 오전경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1호 검사실로
오전에 유동규 그리고 그 박모 씨를 함께 소환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검사와 검찰 주사 또한 동일인이어서 사실상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서는 대질 조사로 작성되지 않았고 각자 따로 조사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들리기에 따라서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유동규가 하는 말이 맞느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우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 불러서 조사할 때는 당연히 유동규와 분리된 장소에서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각각 조서가 편철된 거를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조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같은 방에서 한쪽에서는 유동규가 한쪽에서는 그 사실혼 배우자가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질조서라고 돼 있던가요? 보통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 대질조서를 작성해야 하잖아요. 대질 조서로 되어 있지 않고 각 조서에도 상대방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면 말이 되나요? 지금 유동규 자체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사실은 배우자를 조사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옆에서 들리게 아니면은 그 조서는 지금 실제로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뭐 코치를 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적절한 조사입니까?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일이긴 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B를 불렀는데 B하고 A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확인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도 수사 기록이 다른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반 사람 쉽게 알 수 없는데 굳이 대조를 해보면 딱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조사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보죠. 지금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이 뭐죠?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방문한 장소와 경로 등을 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 사실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의지 없이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수집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구매해서 사서 갖고 다니면 그 구글 타임라인은 거의 자동적으로 내 동선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죠. 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위치 정보를 켜고 이용하시면 전부 수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그 정보가 지금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2021년 5월 3일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해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동규가 김용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날짜는 2021년 5월 3일 유일하고 이를 통해서 검찰도 사실상 그 날짜로 특정을 했고 1심과 지금 현재 항소심 법원, 그러니까 상고심이니까 원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3일을 범죄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3일 해당 시간대에는 김용전 부원장이 자택 방향으로 서울로 귀가하고 있었고 따라서 유동규가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부재 증거, 소위 알리바이로서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용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는 1억 원을 줬다는 날짜를 처음에 검찰은 2021년 4월경 이렇게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날씨도 따져보고 진술자들하고 맞춰보니까 도저히 나오는 날짜가 5월 3일밖에 없어가지고 1심에서 5월 3일로 특정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보니 5월 3일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장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이 드러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 구글 타임라인이 그게 외부에서 조작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2023년 6월 4일에 김용전 부원장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처음 구글 타임라인을 열어보자라고 말씀드린 다음 그 자리에서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작 내역은 방문 장소 등 서비스를 제공되는 내역이지 사실 그 구글이 위치 정보 등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은 위조가 특히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상소심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 감정을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미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야 비로소 구글 타임라인을 지금 신 변호사님이 처음 접속해서 봤다는 얘기인가요?
예, 구속 중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접속하는 게 불가능했고 혹시 증거 오염 우려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접속을 하지는 못했다. 구속돼 있었을 때는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접속을 할 수 없었고 보석돼서 나온 후에 처음 접속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신동욱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3분 허용하겠습니다.